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진짜 이미지 몇 장이나 보셨어요? 아침에 스마트폰 켜자마자 쏟아지는 쇼츠 영상들, 무심코 넘기는 인스타그램 피드 속의 밈들, 출근길에 스쳐 지나간 수많은 광고판들까지. 우린 진짜 말 그대로 하루에 수천 장의 이미지들 속에서 헤엄치듯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엄청나게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지금 우리 눈앞을 휙휙 스쳐 지나가는 이 너무나도 흔한 이미지들이 사실은 그냥 단순한 픽셀의 조합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 모든 것들 속에는 수천 년 전 인류가 남긴 아주 비밀스러운 고대의 코드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해설을 통해 그 거대한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 왜 다들 짠 것처럼 똑같은 리액션 짤을 쓰고 틱톡이나 릴스에서 유행하는 똑같은 댄스 챌린지를 따라하고 있을까요? 왜 진짜 슬플 때는 꼭 그 특정한 이모티콘을 찾게 되고 너무 기쁠 때는 나도 모르게 비슷한 손동작을 취하게 되는 걸까요? 그냥 요즘 유행이니까? 알고리즘이 띄워져서? 아니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이런 일상적인 디지털 습관들 뒤에는요,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 인류 행동의 거대한 미스터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오래된 어떤 대본을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해서 연기하고 있는 셈인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고대 그리스 조각상의 적극적인 승리 포즈, 그리고 방금 골을 넣고 잔디 위로 무릎을 꿇은 채 미끄러지며 포효하는 현대 축구 선수의 모습, 이 두 개를 한번 나란히 놓고 보세요. 와, 시공간을 완전히 초월했는데 두 몸짓이 진짜 소름 돋게 똑같지 않나요? 마치 수천 년 전에 아주 강렬한 에너지가 현대 스포츠 경기장 한가운데서 그대로 터져나오는 것 같잖아요. 바로 이 엄청난 유사성을 일찌감치 알아채고 평생을 바쳐서 이 비밀을 해독해낸 한 천재적인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독일의 아비 바르부르크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반복되는 이미지들의 비밀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쯤에 아비 바르부르크는 정말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는 이미지가 단순히 보기 좋으려고 만든 장식품이 아니라 인류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축적해온 기억과 감정의 거대한 저장 장치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그가 고대의 사후생, 그러니까 고대 사후생이라고 불렀거든요. 쉽게 말해서 고대인들이 느꼈던 감정의 구조나 특정한 몸짓들은 결코 죽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과거가 무슨 박물관 유리진열장 안에 얌전히 박제되어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살아서 막 꿈틀거리는 유령처럼 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현재 일상 속으로 끊임없이 침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셀카 찍을 때 무의식적으로 짓는 V포즈나 입술을 쭉 내미는 표정, 이거조차도 사실은 인류의 집단적인 감정 형식이 계속해서 부활하고 있는 현상일 뿐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살펴볼 건 바르부르크의 가장 유명한 개념인 파토스 포르멜, 즉 감정이 남긴 화석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이 고대의 감정들이 지금 우리의 현대적인 삶에 떡하니 나타날 수 있는 걸까요? 여기서 바르부르크의 핵심 개념인 파토스 포르멜이 등장합니다. 이건 인간이 극도의 기쁨, 슬픔, 분노 같은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압도적인 감정을 경험할 때 자신도 모르게 거의 자동 반사적으로 반복하게 되는 어떤 특정한 몸짓이나 시각적인 형식을 말해요. 말이나 글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그 극한의 순간에 인류 전체가 본능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시각적인 감정의 화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르부르크는 수많은 예술 작품들 속에서 이 파토스 포르멜의 물리적인 특징들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두 손을 막 번쩍 들고 절규하는 모습, 광란 속에서 미친 듯이 휘날리는 머리카락, 고통 때문에 심하게 비틀린 신체, 바닥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몸, 그리고 격렬하게 펄럭이는 옷자락들 같은 거요. 사실 르네상스 시대 하면 우리는 엄청 이성적이고 차분하고 조화로운 시대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같은 유명한 명화 속 그 펄럭이는 옷자락을 보고 바르부르크는 오히려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고대의 광기 어린 디오니소스적 감정을 정확히 꿰뚫어 본 거죠. 겉보기엔 우아해 보이지만 그 이면엔 고대인들의 격동적인 에너지가 요동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이 고대의 광기와 에너지가 사라졌냐? 아닙니다. 지금 21세기 우리가 즐기는 대중문화 한가운데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어요. 고대 디오니소스 제전에서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 집단적인 춤사위 있죠? 그게 오늘날 K-팝 아이돌 그룹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숨막히는 칼군무와 소름 돋게 겹쳐진다는 겁니다. 방탄소년 같은 아티스트들의 무대를 보면서 수만 명의 팬들이 일제히 엄청난 함성을 지르고 리듬을 타잖아요.
우린 그 순간 단순히 현대 음악 콘서트를 보는 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반복해왔던 집단적 황홀경, 그러니까 고대인들의 그 엑스터시가 현대의 거대한 아레나에서 완벽하게 재현되는 걸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인간의 가장 깊은 본능인 공포를 다스리는 현대의 의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1895년으로 가보면 바르부르크가 미국의 포에블로 원주민들이 벌이는 귀괴하고 신비한 뱀 의식을 직접 관찰하러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인간이 도대체 이 공포라는 놈을 어떻게 통제하는지를 깨닫게 돼요. 인류는 공포를 다스리기 위해 심리적인 진화를 거쳐서 소위 사유의 공간이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이게 딱 3단계로 이루어지거든요. 첫째, 벼락이나 죽음같이 내가 어쩌지 못하는 진짜 날 것 그대로의 혼돈과 맞닥뜨립니다. 엄청 무섭겠죠? 둘째, 그 공포에 완전히 먹히지 않으려고 그걸 눈에 보이는 이미지나 상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원주민들에겐 뱀이 바로 번개와 죽음의 상징이었던 것처럼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 상징을 통제하는 하나의 의뢰를 만들어서 내가 무서워하는 대상과 나 사이에 안전한 심리적 거리를 띄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명이란 건 결국 이 통제불능의 원초적인 패닉을 안전한 상징과 의뢰로 바꿔버리는 거대한 방어 기제인 셈이죠. 자, 이걸 우리 현실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거대한 자연의 혼돈을 통제하려고 막 춤을 추던 고대 부족의 주술의식, 그리고 끔찍한 재난 뉴스가 터졌을 때 우리가 스마트폰 화면을 뚫어져라 보며 뉴스피드를 새로 고침하고 추모 집회에 나가는 모습. 이 두 가지가 겉보기엔 완전히 달라 보이지만 놀랍게도 감정 조절의 메커니즘 차원에서는 완벽하게 똑같은 행위입니다. 재난이라는 통제 불가능한 공포를 내 손안에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프레임 안에 가두는 거잖아요. 현대인들 역시 오래전 조상들이 혼돈에 맞서서 의뢰를 치렀던 것처럼 이미지를 소비하고 사람들과 모여서 집단행동을 하며 감정을 달래는 아주 충실한 현대판 의뢰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가장 오래된 기억의 지도를 들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아비바르부르크의 이 이론들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들어맞는 다이나믹한 현대의 실험실이 바로 여기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초연결 디지털 라이프와 인류의 가장 고대적인 집단 감정이 진짜 매일같이 극적으로 부딪히고 또 섞이는 곳이거든요. 만약 바르부르크가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한국에 딱 떨어진다면 아마 주변을 둘러보면 이렇게 소리쳤을 겁니다. 와, 이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동시에 가장 오래된 기억 속에서 살아가는 곳이구나 라고요. 이 짧은 가상의 감탄사 안에 한국이라는 독특한 문화적 지형이 바르부르크의 시각과 얼마나 강력하게 맞물리는지 다 들어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매일 숨쉬듯 접하는 한국의 문화 현상들이야말로 이 파토스포르멜이 살아서 옮기기는 생생한 증거들입니다. K드라마 속에서 막 억눌렸던 한이 터져나오면서 바닥에 풀썩 주저앉아 오열하는 장면들 있잖아요. 그건 그냥 배우의 연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시각화될 감정의 의식입니다. 또 프로야구장에 수만 명이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똑같은 동작으로 떼창을 하는 모습. 이건 엄청난 감정 공동체가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보여주죠. 광장을 가득 채우는 촛불 집회 역시 단순히 정치적 찬반을 떠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상징 아래 모여 감정을 폭발시키고 또 정화하는 거대한 현대적 의례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 아직 남아있는 무속신앙인 굿판에서 무당이 보여주는 그 황홀경은 100년 전 바르부르크가 미국 원주민들에게서 봤던 그 상징 구조와 진짜 소름돋게 똑같습니다. 다섯 번째 파트, 이 모든 걸 연결해줄 디지털 시대의 문해모신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던져놓은 단서들을 싹 다 긁어 모아줄 바르부르크의 미완성 걸작이자 마지막 퍼즐 조각을 꺼내보겠습니다. 바로 그리스 신화 속 기억의 여신 이름을 딴 문해모신의 아틀라스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바르부르크가 방안을 온통 까만 천을 씌운 거대한 패널들로 꽉 채웁니다. 그러고는 그 위에다가 르네상스 명화, 우표, 점성술 도판, 심지어 그날 아침 신문 스크랩까지 시대도 다르고 장르도 달라서 얼핏 보면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이미지들을 그냥 핀으로 나란히 꽂아서 연결해버려요. 역사책처럼 시간순으로 나열하거나 나라별로 분류하는 뻔한 방식을 과감하게 버린 거죠. 대신에 이미지들끼리 서로 찌릿찌릿 반응하고 엮이게 만들면서 인류 전체가 무의식 중에 공유하고 있는 시각적 기억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물리적인 형태로 세상에 끄집어낸 겁니다. 여기서 진짜 놀라운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1920년대에 만들어진 저 낡고 투박한 흑백 패널들하고
지금 여러분이 하루 종일 습관적으로 슥슥 스크롤해 내리는 스마트폰의 SNS 피드를 한번 나란히 상상해 보세요. 시대의 간격을 넘어선 이 구조 놀랍지 않나요? 뜬금없는 이미지들이 계속해서 나열되고 서로서로 참조하면서 끝없이 얽히고 설키는 이 구조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르부르크는 무려 100년 전에 이미 이미지가 막 홍수처럼 쏟아지고 서로 꼬리를 물며 끝없이 퍼져나가는 오늘날의 현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피드의 아키텍처를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예견하고 직접 만들어 봤던 거예요. 단적인 예로 영화 기생충 포스터 다들 아시죠? 등장인물들 눈에 까만 띠를 딱 둘러놓은 거예요. 이 단순한 시각적 장치가 어떻게 됐나요? 현대인들이 은연중에 느끼는 익명성과 불안감을 찰떡같이 담아내면서 우리 시대에 완전히 새로운 파터스 포로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네트워크를 타자마자 순식간에 번져나가서 셀 수도 없이 많은 패러디와 밈으로 돌연변이처럼 복제됐죠. 이처럼 이미지들은 단순히 화면 속에 멈춰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막 살아서 진화하고 네트워크 위를 걸어다니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 기억의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짚어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우리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으로 돌아와 볼게요. 끊임없이 쏟아지는 AI 생성 이미지들, 도파민을 자극하는 15초짜리 숏폼 영상들.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세대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은 이미지를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소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 어느 세대보다 더 강력하게 이 이미지들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냥 킬링타임용으로 무심코 밈을 넘기면서 웃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빽빽하게 작성해온 거대한 감정의 대본에 너무나도 기꺼이 참여해서 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알고리즘이 끝없이 쏟아내는 시각적 감정의 파도에 그냥 속절없이 휩쓸려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비 바르부르크가 10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넘어서 지금 모니터와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도대체 어떤 기억의 지도 위를 걷고 계신가요? 오늘 밤 잠들기 전 어둠 속에서 무심코 스마트폰 화면을 위로 쓱 쓸어 올리실 때 이 질문을 딱 한 번만 머릿속에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서 반짝거리는 그 수많은 픽셀과 이미지들 속에 어쩌면 아주 오래전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조상들의 얼굴이 그리고 그들의 펄떡이는 심장박동이 몰래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해설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